자, 해볼게요. 자, 쌤만 숙제 나갔었죠? 쌤 펴보시고요. 962번부터 1008까지. 할만했어요? 네. 자, 질문 먼저 할게요. 질문 불러주세요. (172) 있고요. 또 다 불러요. 990. 딱 두 번만이었죠? 1008. 다 됐어요? 자, 정수 K값의 최소값 찾는 거네요. 이거 했었나요, 혹시? 이번 수업 시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얘는 이 상태로요.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고 차이 계수를 양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우리 와일드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부등식은요. 우리 함수로 바꿔서 높낮이로 비교하면서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함수로 그릴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개형을 그려서 우리 추계방정식을 이용해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1이네요. x가 1일 때 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얘를 전체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2부터 5까지만 잘라서 써야 돼요. 그럼 2가 대충 이쯤에 있고요. 5가 좀 멀리 있죠. 5가 이렇게 멀리 있어서 이 잘린 빨간색의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빨간색의 그래프만.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어때야 되냐면 얘는 x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 x축을 그릴 건데 이 빨간색 얘 따로 떼어볼까요? 얘보다 x축이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x축이 아래에 있어야 되죠.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x축인데요. 얘 이차함수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x축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x축을 그려줘야 되겠죠. 항상 얘 빨간색 부분이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맨 처음 같아지는 부분이 딱 하나 생기게끔은 여기까지 허용을 해주는 거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아져도 된다. 근데 낮아지는, 빨간색이 낮은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를 비교해 주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 제일 낮은 부분의 y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제일 낮은 부분의 y값을 찾으려면 x에다 5를 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마이너스 2k. 그러면은 2k 마이너스 15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이 어디 있으면 돼요? x축이랑 같거나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x축 위에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라서 제일 낮은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 이렇게 놓으면 k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15, 2분의 15니까 정수 최소값은 얘가 7.5네요.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정수 최소값은 8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해석해서. 그래서 변형을 해도 되는데요. 변형을 지금 할 필요가 없었어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 할 때는요. 양변에 아마 마이너스 곱해놓고 풀어갔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프가 좀 달라요. 다음 72번. 자, 위에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죠? 얘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항상 아래. 그러면 부등식을 먼저 짜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얘 식이 2x제곱 플러스 2kx. 얘가 얘보다 k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부등식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놈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항상 성립. 자, 그럼 우리 해석도 좀 다양하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놓고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자, 우리 아까 방금 이제 962번 풀 때는요, 이차함수 일부 잘라서 x축이랑 비교를 바로 하면 됐었어서 부등식을 안 건드리고 그냥 그래프를 그렸었죠. 근데 이걸요, 얘는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고요, 얘도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게 되면 우리 자꾸 꼭지점의 좌표도 찾아야 되고 높낮이도 비교해야 되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고려해야 되니까 복잡해요. 그러면 이차함수를 두 개로 나타내서 y는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한쪽을 다 몰아놓고 하나의 이차 함수랑 x축이랑 비교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얘는요, 부등식을 좀 변형을 시킨 다음에 좀 고려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다 오른쪽으로 이제 넘겨서 이항시켜요. 그럼 k 더하기 2에 x제곱이 되고요. 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 플러스 k x가 되겠죠. 얘 묶고요. 묶어서 들어오고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k 되죠. 그 다음에 4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 한쪽으로 정리해서 내림차순 정리만 한 것뿐이에요. 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사실 바뀐 거예요. 자, 얘는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를 위아래 높낮이 비교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부등식 세워서 이동을 시켰더니 이제는 이러한 이차함수랑 얘는 y는 0, x축과 높낮이 비교를 하는 걸로 단순하게 바뀐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얘 이차함수 하나랑 x축을 비교하나 어차피 같은 식에서 부등식에서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푸는 게 어차피 답은 얘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항상 성립. 자, 그럼 이제 따져봅시다. 자, 얘는 x축이죠. 근데 얘는 이차함수인데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x축보다 이제 이차함수가 위에 항상 떠 있으려면 위로 볼록이게 되면 언젠가 내려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k 더하기 2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k값 이거 제한 있나요? k값 0 이차함수. 이것도 고려해봤네요. 1번 이렇게 갈게요. 쪼갤게요. 자, 그래서 k 더하기 2가 0보다 큰 경우, 즉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제 가능성이 생기죠. 위로 볼록일 때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일 때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얘랑 만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죠. x축이랑 만나면. 그러니까 만나지 않게 항상 떠 있으려면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돼요.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얘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얘를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판별식 쓰려고 사실 쟤를 2로 묶어놓은 거야. 2로 묶어놓으려고. 자, 그러면 짝수 공식 되죠?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2 더하기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고 넣으면 되죠. 인수분해 바로 되죠? k 더하기 2로 묶어요. k 더하기 2에 마이너스 4니까 k 빼기 2로 묶여서 들어와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얘도 제한 범위 이렇게 가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만 푼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 다 써도 되는 거죠.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k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얘는 2차 분수라는 말도 없었어요. k 0도 돼도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요. 우리 x제곱의 계수가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k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그러면 얘 위에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넣어요. 그럼 얘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요. 4는 0보다 크다. 얘만 남아요. 자, 그럼 얘가 맞는 말이네요. 지금 참이네. 자, k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맞죠? k 마이너스 2 써도 되는 거죠. k는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는 거야. 이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써도 된다. 자, 그럼 얘랑 얘를 합쳐서 써주면 답은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다. 얘 두 개가 되겠네요. 됐죠? 위로 블록일 때는 우리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함정이 그래도 빠져있네요. 뭐 3번 보기나 이제 3번 보기 막 이런 애가 들어있으면요. 우리 얘를 보통 고르기 쉽거든요. 내신에는요. 무조건 이런 보기가 생겨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만들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사실 우리는 세 개 다 조사한 거야.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다 조사한 거야. 근데 얘가 음수일 때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딱 판단을 하고 걔는 조사 따로 쓰진 않았죠. 그 다음에 980. 자,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부등식, 아래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연립 부등식이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럼 알파, 베타 그냥 반드시 나오겠네요. 자, 그럼 위에 거를 살펴보면 위에는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아래 거에는 절대값이 붙어 있네요. 그래서 근데 얘는요. 암기 방법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암기 방법은 안 되지만 우리가 얘를 절대값을 씌운 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어떤 제곱은요 절대값을 제곱하나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걸 제곱하나 결과값이 똑같아서 얘를 절대값을 붙인 거의 제곱이라고 바꿔치기해서 풀어도 상관없는 상황이 돼요. 자, 이거 두 개 다 풀어볼게요. 자, 2, 5, 얘는 마이너스 여기 붙여서 얘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5 0보다 크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찢어지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위에 거의 범위 얘 나왔죠. 자, 두 번째 게 이제 관건이죠. 결국에는 얘를 푸냐 못 푸냐 싸움이죠. 자, 그러면 얘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어주셔도 돼요. 자,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그냥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 3 마이너스 붙이면 우리 절대값 x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x에 대해서 얘는 모아지는 꼴이죠. 절대값 x가 그러면 2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처음 푸는 입장이면요,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도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아직 우리 절대값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이 상태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x는 0보다 작으면 얘 나올 때 음수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산되면 좋겠지만요, 얘가 바뀌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 제한 범위 해주면요, 그냥 얘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얘는 해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해가 얘를 두 개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거가. 알겠죠? 그럼 얘 범위는 이거 두 개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한번 써봅시다. 그래프로. 마이너스 5, 2.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얘가 한 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아지는 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그러면 얘는 두 개가, 여기 넘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두 개가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이쪽이죠. 그래서 x는 2보다 커야 돼요. 2 못 가죠. 한 개가 못 가지면 둘 다 못 가져요.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최종 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는 2가 되고 베타는 3이 되겠네요. 두 개 곱하면 6이죠. 그 다음에 980 했고 990. 이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마찬가지로 절대값 똑같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절대값 x 이거 바꾼 다음에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구분해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다양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얘 풀고요. 그리고 얘 혹시 인수분해 될까요? 아래 거? 인수분해 되죠? 되네요. 그래서 얘는 2k 이렇게 쪼개고요. 마이너스를 k한테 붙여주면 2 빼기 k 되네요. 됐죠? 그럼 얘부터 우리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주시면 x 마이너스 k 그리고 x 더하기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k가 마이너스 2인 거는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알지만요. 이 k가 마이너스 k가 2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모아지는 꼴이긴 한데요. 2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두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가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4x 이렇게 되고요. 자, x로 묶어주면 x 더하기 4는 0보다 작다. 자, 그럼 뭐 하시는 꼴이죠?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0보다 작다. 조건 범위 제한해봤자 그냥 얘 써도 되는 상황이죠. 되셨죠? 좀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제. 자,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대로 나오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로 묶어주면 x 빼기 4에 4보다 작다. 자, 그럼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근데 얘는 얘를 이제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냥 얘도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아무 연립해봤자 그냥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주면 돼요. 그래서 이 최종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어차피 0만 포함이 안 되죠. 그럼 끊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또는 0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얘고요. 그거를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끼겨 맞춰서 공통 부분에 정수 x가 한 개가 나오게끔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로. 자, 우리 그림 보면서 가시면 편해요. 자, 우리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생각해 봐야 되겠죠.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그럼 우리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수직선 그려서 연립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 0, 0, 4. 얘는 이렇게 하고요. 얘는 못 갖고요. 그대로 4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그려줘야 돼요. 우리는 k가 더 큰 상황이니까 이 모양으로 그려줘야 돼요. 마이너스 2는 이 중간 어딘가쯤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k 값은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들어오려면 일단은 마이너스 2는 못 가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은 반드시 갖고요. 마이너스 3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은 반드시 갖고요. 0은 못 가져야 되는 거죠. 어차피 0 안 갖고 있네? 그럼 더 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1 바로 직전까지 와도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할 때. 자, 그래서 공통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1만 갖게끔 얘를 해를 설정해 주면 돼요. 자, 그럼 k 범위 짜볼게요. 자, k는 자 마이너스 1보다는 좀 오른쪽에 있어야 마이너스 1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0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0보다 왼쪽에 있어도 되고요. 0이 돼도 되고요. 0보다 좀 오른쪽으로 가도 0은 어차피 이놈이 안 갖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1보다는 작으면 돼요. 자, 1에다 두고 넣을까요? 말까요? 넣어도 돼요. k가 1까지 가도 얘는 1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기는 넣어주고요. 여기는 못 넣죠.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 얘 제한을 걸었더니 그냥 얘가 되는 거네요. 만족시켜주는 거죠. 어렵죠? 두 번째로 가요. 자,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상황으로 가볼게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그려요. 위에다 하셔도 되는데요. 마이너스 4, 0,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위에다가 이번에는 얘를 그려야 돼요. 얘. 자, 그러면 k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이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여기 들어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는 못 갖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3은 반드시 들고 가겠죠? 딱 하나, 정수 하나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5는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5 바로 오른쪽에 k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마이너스 4는 어차피 못 들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자, 어차피 k가 더 왼쪽으로 아무리 많이 가도 어차피 해를 못 갖죠. 이미 흰색이 갖고 있어야지 걔가 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k의 뒤쪽에 제한 범위는 없네요. 그렇죠? 계속 무한대로 뒤로 계속 가도 어차피 여기는요 해를 못 가죠. 흰색이 갖고 있어야지 겹치는 부분이 이제 해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빨간색 혼자 갖고 있어봤자 흰색이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k 제한 범위는 없는 거야. 그럼 k는 어디에만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k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만 있어라. 그러면 마이너스 3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정수 한 개를 해로 가질 수 있어요. 됐죠? 자, 마이너스 3이랑 같아져도 돼요? 안 돼요. k가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지면 마이너스 3을 해로 못 가져. 되게 어렵다 이거.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제한 범위를 해봤자 그냥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얘 두 개를 합치면 최종 해가 되겠다. 그러면 k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최종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최대값은 1이네요. 그래서 1이 답이죠. 너무 어렵나? 어려워요.
난이도 높아요. 학교 시험에 나와? 이게 알고 있어도 사실 되게 부담스럽죠. 지금 다 쓰고 하는 게. 문제 많이 풀어보고 결국에는 이제 상문제를 좀 기본 문제처럼 만들어야 돼요. 고등학교 내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그 다음에 1008.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1008번. 자, 이거는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요. 해석이 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표 문제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기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치환을 한다고 생각하고 2차 방정식 형태로 가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일단 좌변으로 다 넘겨서 이제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돼요. 자, 좌변을 넘길게요. x 4제곱. 그러면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k의 x제곱, 그 다음에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은 0. 4차 방정식인데요. 지금 보기차식이죠. 4차, 2차 상수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x제곱을 치환을 해주면 돼요. 자, x제곱을 a로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제곱, 얘는 이제 a로 되겠죠. A.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 될까요? 인수분해 3, 9. 되네요, 그죠? 그러면 k-3, k-9.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는요, 크로스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자, 일단 얘를 쪼개요. 크로스 공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야지 마이너스 2k가 나오는데 상수항은 3이 못 돼요. 그럼 얘 인수분해 탈락인 거죠. 인수분해를 푸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됐으면 우리가 a라는 애 값을 각각 찾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숫자 설정해 주면요 되는 거였는데 지금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는 못하고 이제 다시 해석으로 가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얘가 실근만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허근이 언제 나온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했는데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든 뭐 근해 공식을 해서 근을 찾았대. 자, 근데 우리 a 값이 만약에 3이 나왔대요. a가 3이 나오면 우리가 x제곱이 3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x 값이 풀마 루트 3이라는 소리니까 둘 다 실근이죠. 풀마 루트 3 모두 실수야. 그럼 여기서 x제곱, 즉 a가 양수가 나올 때는 서로 단 두 실근을 갖는 거죠. 자, 근데 a가 0이 됐어요. 자, a가 0이 되면 x제곱이 0인 거고 x도 0. 얘는 중근이지만 0이지만 얘도 실수죠. 0도 실수야. 그럼 얘도 실근을 갖겠죠. 자,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수를 갖는데요. 자,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면 허수죠. 어차피 x에 넣을 수 있는 실수값이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근데 우리는 실근만 가져야 되는데요. 실근만 가져. 자, 실근 가질 조건 두 가지 쓰면 되겠죠. a가 0이거나 양수이거나, 영 또는 양수여야 된다. 즉 얘를 한마디로 하면요, 의미 아닌 정수라는 표현을 써요. 의미 아닌 정수. 이거 이해되시나요?
a는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0이 되거나 양수만 돼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얘는요, 우리가 부등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자, 볼게요. 자, 이 a에 관한 2차 식에서 두근이 모두 양수 또는 0을 가져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써봐야 돼. 판별식. 왜? 두근이 양수. 둘 다 모두 양수거나 0이 돼야 되니까 양수일 때는 우리가 판별식 반드시 조사를 했었어야 됐어요. 야, 너무 어렵나? 자, 일단 가볼게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을 해야 된다. 1번.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려면 a의 제곱 써야 되겠죠. 1-2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k 빼기 3 k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아, 복잡하네요. 그죠? 자, 정리하셔야 돼요. 4k 제곱 12k 9 마이너스 얘는 4k 제곱 마이너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48k 플러스 48k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27이니까 마이너스 47, 28, 428, 108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판별식이죠. 판별식 쓴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4k 제곱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얘는 36k 얘는 마이너스 91 99인가요? 1, 9 99네요. 그러면 플러스 99 좀 애매하네요. K는 반드시 9, 4, 36, 11 4분의 11보다 일단은 커야 되겠죠. 왜냐면 A 자체가 벌써 허근을 갖게 되면요 A에다가 I를 넣어봐요. 얘는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근이 모두 양수이거나 0이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두근의 합이죠. 두근 합은 근과 계수의 흥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2k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두근의 합은 어때야 될까요? 양수이거나 0. 그냥 a 값이 두 개 다 0, 0 나와도 상관없죠. 그러면 0끼리 더하면 0이고요. 양수나 0이랑 더하면 양수여야 되고요. 양수끼리 더해도 양수여야 돼요.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가능한 거죠. 어, 0도 되나? 0. 일단 갈게요. K는 그러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가 성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 두근 곱도 조사를 해야 돼요. 왜? 부호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자, 두근의 곱은 그냥 얘로 갈게요. A분의 C잖아요. A분의 C니까 인수분해 한 거 쓸 데가 없었네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12K, 12K 플러스 27도 양수여야 되겠죠. 또는 0이 돼도 되죠. 두근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요. 곱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0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변형이고 좀 어렵죠. 그러면 3, 9, 이수분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K는 자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또 하나 나오죠.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자, 그러면 두 개 만족시키는 거 먼저 찾아볼까요? 2분의 3, 4분의 6이니까 얘가 공통 범위가 되겠죠. K는 4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 그다음 얘랑 공통 범위 찾아요. 그러면 여기서 4분의 11보다 크니까 여기서 자른 것만 되네요. 그렇죠? 그래 볼까? 4분의 11, 그 다음에 3, 9. K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전부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네요. 야, 너무 지저분한데? 최종 범위는 K가 4분의 1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K는 9보다 크거나 같고요. 최대값이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 최소값 찾는 거구나. 그럼 최소값이니까 4분의 11.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중문제인데 많이 어렵네요. 그래서 답은 4분의 11 이렇게 들어가요. 최소값. 여기서 뭐 더 X값을 뭐 찾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럴 필요는 없고요. K에 대한 범위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보기차식일 때 얘를 치환을 했더니 A는 반드시 양수거나 0일 때만 가능하다. 양수거나 0. 해석도 좀 쉽지 않는데요. 너무 지저분하네요. 상문제로 갔으면 좋겠네요. 다 됐고요. 추가 질문 있을까요? 추가 질문 없죠? 자, 그럼 넘겨서 우리 순열 조합 좀 빨리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150페이지 펴보시면요. 자, 순열 조합에서 우리 제일 먼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적진 않을게요. 자, 합의 법칙을 그냥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사건이 종료된 것끼리, 여기다 적어만 놓을까요? 자, 150페이지에, 저기 맨 위에 SN에 합의 법칙, 경우의 수 첫 번째 있죠? 합의 법칙 오른쪽에다가, 이제 사건이 종료된 것끼리, 또는 완성된 것끼리, 종료된 것끼리 또는 완성된 것끼리는 이제 덧셈으로 들어가요. 각각의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 각각에서 의미가 있을 거야. 얘가 사건이 완성됐는지 완성이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완성이 됐으면 더 이상 연결하면 안 되니까 덧셈으로 가는 거야. 자, 근데 고백 법칙 옆에다가 써주세요. 자, 사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끼리, 완성되지 않은 것끼리는 곱으로 들어간다. 고백 법칙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기본 과정 했던 거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 뭐 자세히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다 보면요. 실제로 더할 거냐, 곱할 거냐, 거기서 좀 기로에 놓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열. 순열이 이제 한번 써볼까요? 순열. 자, 순열이라는 건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구한 게 순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순열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순열의 수가 MPR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열의 수를 MPR이라고 보시면 돼요. MPR이란 그냥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가 N개 중에서 알기를 뽑고 나열한다. 그래서 뽑고 나열, 택하여 나열까지 해야 돼요. P는 그래서 나열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승이라는 게 있었죠. 계승. 순열의 수. 그 다음에 N팩토리얼. 얘를 1번이라고 잡을게요. 2번은 N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자, N팩토리얼의 의미는요. 우리가 N명을 그냥 일렬로 쭈루룩 나열한다. N의 계승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N 곱하기 N 빼기 1. 하나씩 차감하면서 얘는 끝까지 다 곱해야 돼요.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를 이제 N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중학교 때 배웠죠. 5명을 일렬로 나열하세요. 그럼 걔는 5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거야.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성질은 이제 기본 개념 정의니까 간단하게 좀 써볼게요. 자, NP, N은 N팩토리얼이 되고요.
기본 과정 했던 거 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그래서 MPR은 이제 R번을 M부터 하나씩 차감하면서 R번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4P3 이거를 한번 볼게요. 4P3. 자, 얘는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감하면서 3개만 곱해라. 그럼 4부터 시작해서 하나 차감하면 3이고요. 또 하나 차감하면 2예요. 3번 곱했죠. 이렇게 하라는 의미였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n팩토리얼. 자, 그러면 3팩토리얼, 4팩토리얼 해볼까요? 자, 4팩토리얼이라는 일이라는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1이 나올 때까지 전부 곱해라. 이런 뜻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P4 해볼까요? 4P4. 4P4 지금 3번 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숫자가 똑같대요. 그럼 걔는요. 한번 써보면 4부터 하나씩 차감하면서 4번 곱해야 되는데 그때 딱 1이 나오네요. 그럼 결국에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NP0이란 N개를 N부터 아무것도 곱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0이 아니라 그냥 1인 거예요. 이건 정의라고 생각해도 돼요. 수학자들이 무엇을 약속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N명 중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나열을 했어.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가 아니죠. 아무도 그냥 선택 안 하는 거 그냥 한 가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가도 된다. 0팩토리얼 마찬가지로 아무도 나열하지 않았어. 그냥 한 가지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그냥 암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MPR이라는 애는 원래는 M부터 M-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게 식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그걸 단순화시킨 거예요. 원래는 M부터 1까지 다 곱한 게 M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M-R은 얘 다음으로 나올 애였어요. M-R. 그렇죠? 얘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 다음에 곱하기를 했다고 치면 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쭈루루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뒤에 부분을 싹둑 잘라버렸어. 그래서 싹둑 자르려면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죠. 우리 문제 푸는데 별표 하나 쳐줄게요. 외우셔야 돼요. 확률과 통계, 순열 조합하려면 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공식 있었고요. 얘가 순열이야, 순열.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의 수 갈까요? 조합의 수. 뽑고 할게요, 뽑고. 잠깐만요. 얘네 왜 적지 마요. 헷갈렸다.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보세요. 자, 우리 조합이라는 건요. 방금 얘기 순열은요. 이제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조합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뽑아서 그냥 구성만 해놓은 게 조합이에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나열하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뽑아 놓기만 하는 거잖아요. 나열은 안 할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수학에서는 뽑는 경우만은 직접적으로 못 한다고 했었죠. 수학에서는 뽑기만이 없어. 무조건 뽑고 나열을 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려면요. 먼저 뽑고 나열해야 돼요.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나열한 다음에 우리 나열하는 경우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R개를 나열한 거니까 R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수학에서는요. 뽑기만 하는 경우는 바로 못해. 그래서 뽑고 나열한 걸
적어 놓은 다음에 나열하는 숫자를 상쇄시켜 줘 버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요. 이 자체 두 개의 의미가 되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거 공부하다가 시간 지나서 다시 공부하려고 보면요. 다 까먹어요. 충격이요. 근데 이 기억해 놓으면 기억이 더 훨씬 오래 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옆에서 MPR이라는 애는 얘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알팩은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요. 알팩 분의 1 옆에 빼두고 얘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MPR은. 그러면 M 빼기 R의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M 팩토리얼이 분자로 오면 R팩 곱하기 M 마이너스 R팩이 분자로 오면 이렇게 바꾸식을 바꾸실 줄 아셔야 돼요. 두 개 다. 됐어요. 자, 조합의 수 그래서 관련된 식인데요. 자, 우리 N개 중에서 빵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0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예요. 아무도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존중을 해주는 거야.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N 중에서 N명을 다 뽑아왔어. 그럼 얘는 사실 얘랑 똑같죠. 아예 아무도 안 뽑는 거랑 N명을 다 갖고 와서 뽑는 거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도 다 가져오는 경우는 한 가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단순 정의로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4번이요. 4번이 이제 자주 쓰이고요. 우리가 식 풀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랑 전체에서 R명 빼고 그 나머지를 뽑는 경우. 이게 N-R이 R명 나머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 과정에서 좀 설명을 했지만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총 4명, 5명이 이렇게 학생이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걔는 OC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2명을 뽑았어요. 뽑아서 이렇게 가져왔어. 자, 근데요, 얘는요, 다시 초기화 돌아와서 얘는 2명을 뽑는 게 아니라 3명을 뽑아서 갖다 버리면 2명이 남죠. 3명을 뽑아서 갖다 버리면 2명 뽑는 경우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OC3이랑 같아져요. 이해되시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실제로 계산해도 항상 같아요. 그래서 얘는 숫자가 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8C7을 찾고 싶어요. 그게 너무 많아요. 7번 나열해서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 8에서 7 빼요. 그럼 8C1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간단하죠. 얘는 8이 답이 되는 거야. 쉽죠? 그래서 진짜 계산할 때 많이 쓴다. 이것도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단순 암기하라고 있었죠.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옛날에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그닥 좀 사용은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등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외워놓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NCR은 자, 우리 이거 운율로 맞춰서 외우기로 했었죠. 자, NCR을 두 개의 합으로 쪼개려면요. 자, 따라하세요. M마, R마, M마, R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했었죠. 기억나시죠? M마 1, 무조건 마이너스 다음 1이에요. M마, R마, M마, R. 어차피 쪼개 있는 건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서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예시 간단히 하고요. A 단계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 갈게요. 자, 우리 NC 3이라는 6C3 이제 숫자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 맞춰서. 자, 그러면 일단 6C3은
6P3을 먼저 하셔야 돼요. 6P3. 분자에 6P3이 와야 돼요.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얘 뒤에 걸로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얘는 6부터 3번 곱하면 돼요. 6, 5, 4. 그 다음에 얘는 3부터 1까지 다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래서 약분해서 2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였죠.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C 0은 1이겠고요. 그 다음에 6C 6도 사실은 얘에다 대입을 하셔도 돼요. 6C 6? 그럼 6C 6은 6에서 6 빼면 6C 0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거 이제 7C 5를 구하고 싶대요. 얘를 직접 구하면 어떻게 되면 7부터 6, 5, 4, 3 5번을 곱한 다음에 5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7에서 5 빼면 2잖아요. 그럼 7C2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2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쪼개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7C4라는 애를요 2개로 쪼갤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얘가 N이고요. 얘가 R이잖아요. 그럼 M마 1을 하면 6이 되겠죠? 6. C, R마 그러면 3이 돼요. R마 더하기 M마 그럼 6C. 6C. 그다음 M마, R마, M마, R. R은 이제 마지막 거는 그냥 4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2개로 쪼개는 방법 일단 얘만 기억해 놓으세요. 좀 복잡한 거 이제 뭐 파스칼 삼각형 관련해서 그림 나오고 뭐 하는 것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기억만 해두시면 되겠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분할과 분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자, 넘기시고요. 근해 분리도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근해 분리 버리세요.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1075는 경우에서 이게 중2 때 했던 거 있죠? 노가다 하는 거예요. 노가다 하는 거. 대신에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거 없이 잘 세워주시면 되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79번은, 자, 79번 눈으로 볼게요. 79번 대표 문제. 자, 얘는요, 부정방정식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3개예요. 자, 근데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x, y, z를 준 거죠. 그래서 한 땀 한 땀 넣어서 푸는 건데, 자, 이거는 개수가 큰 놈부터 집어넣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얘도 순서상 다 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3번, 1083번. 자, 10의 자리 숫자, 양. 얘도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곱배법칙, 이렇게 나와 있고. 해볼까? 약수. 인 2자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넘어갈게요. 얘들 뭐 됐고요. 이게 중2 때 공식을 쓰는 거니까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91번부터 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형 하나하나가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풀어볼게요. 자, 91번 풀어봐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
답 나오세요? 나왔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억이 안 나면 아예 못 풀거든요. 이 유형은. 자, 일단은 여기 문제 읽어보시면요.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등장하고요. 근데 일부 또는 전부 이용해서, 얘는 이제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가 두 개 나와 있어요. 얘는 두 개 그냥 암기하세요. 그죠? 자, 지불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금액이 중요하진 않아요. 금액이 중복돼도요. 지불하는 방법이 다르면, 즉 예를 들어서 우리 100원을 만들 건데요. 100원짜리 한 개만 써서 만들 수도 있고요. 50원짜리 두 개 가져와서 100원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요. 금액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방법의 수는 쉬운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100원짜리를 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예요. 안 내는 경우, 한 개 내는 경우. 두 가지죠. 자,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개수에다가 1을 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5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개수 곱하기 더하기 1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10원짜리는 낼 수 있는 경우는 총 세 가지죠. 그래서 2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자, 1이 의미하는 경우는요. 빵개 내는 경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우리 소인수분해에서 약수의 개수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지수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져오면 약수의 개수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약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져올 건데 가져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2를 안 가져오는 경우, 한 개 가져오는 경우, 두 개 가져오는 경우, 세 개 나오는 경우 3 더하기 이렇게 들어갔었죠. 얘는 3을 가져오는 경우는 얘도 세 가지였죠. 2 더하기 1 지수에다가 또 1 더해서 이렇게 푸는 거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실. 금액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는 그냥 1씩 더해서 다 곱하시면 돼요. 이건 쉽죠? 그래서 24가지. 그럼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얘가 조금 어려워요. 자, 얘는 뭐 이해가 안 되는 상관없어요. 그냥 외워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세요. 자, 얘는요. 금액이 같아지면 안 돼요. 하나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환산을 하셔야 돼요. 환전이라고 할게요. 환산 좀 그러니까. 환전. 자, 근데 아무거나 환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환전을 하냐면, 잘 보세요. 우리 100원 기준으로 붙고요. 바로 뒤에 거의 단위를 보세요. 바로 작은 단위를 봐. 자, 그럼 작은 단위의 동전의 개수를 잘 보시면요. 자, 50원에 주어진 개수를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침범할 수 있죠. 침범할 수 있으면 환전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환전시켜서 50원짜리 두 개가 추가되는 걸로 합쳐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50원짜리가 5개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금액의 중복을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요. 느낌만 가져가서 이렇게 푸는구나 하시면 돼요. 잘 안 나와. 종종 한두 개씩 나오니까 풀어주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10원짜리 모아서 50원짜리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침범을 못해요. 왜? 10원짜리가 부족하잖아. 5개는 있어요. 50원 단위로 이제 침범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더 이상 환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이제 50원짜리가 5개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2개 있다고 생각하고 방법의 수처럼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50원짜리가 몇 개? 50원짜리가 5개 있으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은 안 내는 경우, 잠깐 미안해요. 이거 위에 교정 다시 할게요. 자, 5개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2개니까 2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문제 다시 읽어보시면요. 자, 문제에서 영원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된대요. 자, 그럼 잘 생각해보면 자, 50원짜리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경우, 10원짜리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경우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거 하나 제거해줘야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얘도 제거를 하나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지불 안 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는 6, 4, 24, 23이 되겠죠? 23이 A가 되는 상황이고요. 얘는 6, 3, 18, 17이죠? 17이 B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제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23 빼기 17, 6이 답이 되겠네요. 6. 191에 6,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 그냥 한 문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똑같이 풀어요. 나중에 다. 그래서 지불 금액이 조금 까다롭구나 이 생각을 좀 계속 기억에 남기세요. 그래서 자, 정리하셨으면 94번 풀어보세요. 94번. 됐어요? 답은 20 나오나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4개의 도시 있는데요. A 도시를 출발해요. C로 가는 경우래요. 자, 이건 우리가 고배 법칙이랑 합의 법칙 설명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죠. 자, A부터 C까지 갈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못 가니까 첫 번째는 A에서 B를 거쳤다가 C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A에서 D를 거쳤다가 C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C로 바로 가는 경우는 없죠. 길이 없으니까. 자, 그럼 두 개를 각각 구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4가지. 그 다음에 C까지 가는 경우는 2가지인데 두 개를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우리 A부터 C까지 가야지 사건이 끝나요. 근데 4가지는요. A부터 B까지밖에 안 갔고요. B에서 C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줘야 되니까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A부터 D까지 가는 건 3가지. D에서 C까지는 4가지죠. 마찬가지로 완성을 시켜주려면 곱해야 돼요. 그래서 12가지 가려. 그럼 여기서 이제 8과 12는 더할까요? 곱할까요?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게 A부터 C까지 가는 경우는 8가지. 그래서 얘는 사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얘도 A서부터 D를 거치고 C까지 도착했어요. 사건이 완성이 됐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건이 한 번 완성됐어요. 주제는 이제 더하기로 가는 거죠. 답은 20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설명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자, 1097 풀어보세요. 1097. 지우기 좀 가죠. 68.5. 저보고 통과해, 저희.
됐어요. 자, 너무 쉽죠? 자, 색칠하는 문제는요, 이제 중복해서 색칠해도 되는데요. 영역 이웃할 때는 이제 같은 색깔 색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자,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먼저 색칠하면 보통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순서대로 적으면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1097. 답 뭐 나오죠? 뭐 나와요? 뭐 나와요? 540? 480?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5개의 영역을, 지금 색깔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네요. 그쵸? 그때 A, B, C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이 되지만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 칠한대요. 자, 그냥 A부터 순서대로 쭉 푼다고 생각해봐요. 자,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5가지. 그렇죠? 자,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일까요? A 색깔이 쓴 것만 안 쓰면 되니까 4가지로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 B 쓴 거예요. 자, 이제 C를 볼게요. 자, C는 A가 쓴 거, B가 쓴 거 둘 다 쓰면 안 되죠. 그러면 2개를 제외하고 3가지가 남네요. 그럼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C를 선택한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D 선택할 건데요. 자, D는요, 누구 눈치만 보면 되냐면 A랑 C의 눈치만 보면 돼요. 맞죠? 그럼 A랑 C가 쓴 거 2개를 제외하면 또 3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E는요, A랑 D가 쓴 것만 안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E도 3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20이고요. 3, 4, 9, 3, 27이니까 540이 되겠네요. 540까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자, 99번 있죠? 1099번. 자, 얘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그림 색칠하는 문제는 2가지 버전이 있다 했었죠? 하나는 쉬운 버전, 지금 97번이 쉬운 버전이었고요. 조금 어려운 버전 한번 해보세요. 음, 10분 쉬었다 해볼게요.